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명석입니다. 이 말들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온 한 사람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실수들은 제때 고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바로잡을 시간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저는 늙은이의 모습에도 분명히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주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등은 굽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편안하고 숨결은 깊으며 말투에는 조급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반면 아직 나이가 들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늘 얼굴에는 피곤이 배어 있고 밤에는 잠들기 힘들고 낮에는 몸과 마음이 무겁고 속은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들 내면의 삶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답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평온할지 혹은 우울할지는 운명 때문도 아니고 부유함이나 가난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특히 해가 진 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해가 지면 멈추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소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녁 이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잘못 유지해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평온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멈춰야 할 것들, 그리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잠을 더 깊게 하며 훗날의 노년을 덜 힘들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직접 실천해온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피곤하고 잠들기 어렵거나 혹은 단지 나이가 들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며 분명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드는 건 당연하고 잠을 설치는 것도 흔한 일이며 마음이 불안한 것도 이상할 게 없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오래 살아보고 나서야 저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특히 밤이 되었을 때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나 환경 혹은 타인을 탓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친 뒤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바깥을 향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말하고 부딪히며 힘겹게 버텨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만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안으로 거두고 가라앉고 쉬는 것입니다. 만약 밤에도
여전히 몸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걱정과 원망, 자극 속에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마치 이미 물이 말라버린 땅에 계속해서 꽃을 피우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또한 하루와 같습니다. 아침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낮은 짐을 지는 시간이며 저녁은 거두어들이고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피로는 땅에 돌려주고 걱정은 밤에 맡기며 불필요한 것들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제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지고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사람은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는 언젠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많은 고통은 노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며 쉬지 않았던 수많은 저녁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밤이 되면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천천히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이 내려온 뒤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입니다. 저는 낮에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던 많은 가정들이 단지 저녁에 내뱉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금을 남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몸이 지치고 정신이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할 만큼 충분히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내를 향한 한마디 원망, 남편과의 사소한 비교, 아이들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낮에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도 밤에는 칼날이 됩니다. 어둠은 소리를 더 멀리 퍼지게 하고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들게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밤이 되면 입을 쉬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 때 가져가서는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밖을 떠돕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고 끝내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지나간 일로 자신을 탓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원망과 후회를 남기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쉬는 자리로 진흙을 끌고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은 원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우면 잠은 그저 피곤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 불과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건넬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세 번째는 밤이 되었을 때 몸과 마음에 더 이상 들여놓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매우 솔직합니다. 낮에는 소모해도 되지만 밤에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밤에 더 무겁게 먹고 머릿속에는 각종 이미지와 뉴스, 비교와 경쟁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불면과 불안,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밤은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늦은 야식을 하나 줄이고 밝은 화면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밤에까지 돈과 일을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자기 일을 걱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는 것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머릿속이 숫자와 끝내지 못한 일들로 어지럽다면 삶의 에너지는 회복돼 자리를 잃게 됩니다. 돈은 낮에 벌지만 생명은 밤에 길러집니다. 잠을 걱정과 맞바꾸는 것은 매우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평온함은 어떤 계획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5번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시끄러운 교류를 피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밤만 되면 서글픈 곳을 찾고 말소리를 찾고 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음은 돌아오고 나서 마음속의 공허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집에 머물며 소리를 줄이고 말수를 줄이거나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고요함은 사람을 뿌리부터 길러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밤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유심히 보면 알게 됩니다. 노년에 원망이 많고 고독하며 병약한 사람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저녁 시간을 지나치게 무겁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저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평생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가장 은밀한 감정들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로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면 그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반드시 병만은 아닙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많은 분들의 병상 곁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가볍게 떠나지만 어떤 분은 몸은 이미 쇠약해졌음에도 마음은 아직 한평생을 짊어진 듯 무겁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무겁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한 후회 때문에 무겁고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 때문에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애쓰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그 말은 제가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마치 먼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의 가방을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이 들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야망을 넣고 책임을 넣고 분노를 넣고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상처들까지 넣습니다. 그러나 길을 오래 걸을수록 그 가방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느 순간 발은 계속 나아가고 싶어도 어깨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가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려놓기를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며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바로 그 가방을 열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어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할 만큼 충분히 함께했다. 원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후회를 긴 밤으로 끌고 가지 않을 때 몸은 자연스레 가벼워지고 숨결은 깊어지며 다음 날 아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내려놓음은 거창한 충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 매일 밤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그런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강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며칠 못 가는 거창한 결심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지친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고 반복 가능한 것들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멈추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분 단위로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경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일기를 멈추고 논쟁을 멈추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애쓰는 것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오늘의 몫은 여기까지. 말은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조금 줄이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세안을 조금 더 천천히 하거나 몇 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몸에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은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매일 밤 자기 몸을 다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애썼다. 혹은 남은 일은 내일로 넘기자. 제때 건네는 한 문장은 바깥에서 받는 수많은 위로보다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게 정리되면 잠은 훨씬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빠짐없이 반복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잠은 더 깊어지고 짜증은 줄어들며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마음에 남겨두길 바라는 아주 작은 당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평온한 노년은 운명이나 우연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 멈출 줄 알고 가벼워질 줄 알고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루하루는 더 이상 소모가 아니라
고요한 평온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 방금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로서 말입니다. 나는 더 가볍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위한 느리고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소란을 돋우지 않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것들만 함께 붙들고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흔하지만 거의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밤이 될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잠들기 어려워질까요? 낮 동안 그렇게 애썼는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약에 있지도 않고 더 애쓰는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의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아주 단순한 해결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잠과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밤 진심으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